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하락장에 결심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시냐고,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상 상승장이 시작된 뒤에 들어오면 수익률 목표치를 작게 잡아야 돼요. 이 하락장 때 구간을 매집하면서 스타트하는 게 이 수익률의 폭을 가장 크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벌써 2026년도 절반이 벌써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를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2026년도가 되게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크립토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뭐 늘 있던 또 사이클의 한 과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자산들은 워낙 또 랠리를 잘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도 조금 예상해 보고요. 지금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과거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은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때는 약세장 전환까지는 고려를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해로 좀 봤고, 다른 자산들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유동성이 이제 AI 쪽으로 워낙 또 많이 쏠리다 보니까 또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좀 힘든 또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과거 하락장과는 또 분명히 좀 느낌 좀 다르다, 이게 좀 있는데, 그렇다고 올해 하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할 거냐, 또 그런 것도 또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격 데이터와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온체인 데이터들 좀 갖고 와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시점들을 갔을 때 뭐 하락장의 바닥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데이터이고요. 지금 6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이너스 14%로 좀 진행되고 있고, 뭐 올해 월별 수치 중에서는 2월만큼 하락률이 조금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6월달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월별로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좀 발견하기 쉽지는 않긴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후로 또 유의미한 가격을 가졌던 2013년도 이후로 본다면 8월달이 하락한 해가 대체적으로 많았고요. 7월달은 뭐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던 해가 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하나의 패턴처럼 가는 건 아니라서 대략 요랬다 정도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기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하락장에는 4분기 연속이었어요. 그때는 엄청 루나 FTX부터 해서 그 하락장의 공포가 엄청 심했잖아요. 지금은 3번 연속인데 3번 연속도 드물긴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40-50% 정도 지금 하락한 수준이긴 하지만 과거의 70-80%보다는 훨씬 적게 하락은 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충분히 약세장에 거의 뭐 정점에 와 있을 만큼의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고, 3, 4분기가 좀 어떻게 될지가 조금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이 정도이다라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ETF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 1월부터 ETF가 승인되면서 ETF 유입과 유출이 어떤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긴 하거든요. 여기 녹색이 순유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순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사람들과 금액이. 여기 빨간색은 유출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ETF가 순유출이 많으면 현물시장으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매도가 많아지니까 가격에 하방 압력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이 ETF의 흐름을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을 할 때 되게 많이 보는데, 근데 ETF의 유출 유입 흐름이 어떤 하락장과 상승장의 전환,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환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 돌아봤을 때는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10월 직전까지 ETF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입이 많다라는 걸 보고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잘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이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락장으로 전환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한 번 강세장, 한 번 약세장이 갈 때 이게 더 갈 거냐 적게 갈 거냐는 ETF 유입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제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빨간색이잖아요. 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우리 7월, 8월이 계속해서 하락이 될 거다를 이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하락장, 약세, 가격 하락폭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정도 좀 분위기고, 아직 월가에서는 아직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데, 하반기에 클래리티 법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의 컨디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실현 가격입니다. 정의는 각 코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인
가격의 어떤 평균 가격이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평균 매수 단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이라 하면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 보유한 모두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냐 중요하겠죠. 지금은 53,000달러 정도 돼요. 지금 가격이 62,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가격 차트 보고 전망하신 분들이 6만 불 무너지면 54,000불까지 바로 밀린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지점 중에 하나도 이 실현 가격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고, 이게 또 무너지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만 불 때 하나, 54,000불 때 하나 이런 이제 단계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점선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과거의 하락장들, 지금 또 제가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약세장에 좀 중간에 와 있지만 과거의 하락장 언제 있었나요? 2022년도 말에 있었고 2018년도 말에 있었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가 있었어요. 크립토 겨울 중에 겨울, 그 시기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현 가격보다 더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좀 적어왔는데 2022년 12월 31일 가격이 16,600달러였는데 그때 실현 가격이 19,800달러거든요. 평균 매수 단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시안에서 얘기하면 MVRV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MVRV 데이터가 1 미만이다. 그럼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구간이 똑같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 약세장은 2018년도 12월 14일이죠. 그때 3,200달러였는데 그 실현 가격은 4,6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더 밑에 내려가 있었죠.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이렇게 이제 4년 단위로 보이긴 하지만 막상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힘든 가격이긴 하죠.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2014년도도 이 크립토 하락장은 이 실현 가격 아래에 있다. 지금이 실현 가격보다 $10,00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겨울이고 과거와 같은 사이클을 비슷하게 간다면 실현 가격 아래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크립토 겨울이고 그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건 $50,000 초반대 될 거다. 아직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 근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미래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패턴과 우려는 있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끝까지 내려온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지점을 무릎이라고 하는데 그 무릎에서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무릎에서 바로 이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죠. 그건 계속 시장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흐름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는 게 좋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최근에 들어온 사람의 실현 단가,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한 2년 정도 투자한 사람의 평균 매수 단가, 이 시기별로도 평균 매수 단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온체인 데이터 볼 때 UTX 생존 기간별 이 실현 가격 분포, 이 차트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몇 가지 지금 얻을 수 있는데,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2022년도 이 폭락할 때부터 지금 2026년도 가격입니다. 이 자주색 그래프 있죠. 최근 12개월에서 18개월, 최근 한 1년 정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로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파란색이 그거보다 좀 긴 이 18개월 2024년도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ETF 승인되고 비트코인 한참 이제 가격 올라가고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그리고 이분들은 트럼프 당선 때 급등하는 것도 경험하셨던, 그리고 녹색 선이 2년에서 3년이거든요. ETF 승인부터 경험하신 분들이죠. 2023년도에 어떤 하락 경험도 좀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부류가 좀 있다고 보면 2022년도 루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12개월, 18개월 사이에 어떤 보유자들의 평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완전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 때요. 9월, 10월 달쯤 될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신 분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가요. 이때도 시장에서 굉장히 공포심이 작아질 때고요. 그리고 2, 3년 정도 되는 분들의 이 과거 패턴들 보면 이제 충분히 가격이 내려갔다가 이제 가격이 막 회복하기 시작하기 전 그들 실현 가격 밑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보통 이때부터 회복이 좀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느 단계냐? 지금은 12개월에 18개월 분들 가격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이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갔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5, 6월 달 들어서 18개월에서 2년까지 보유하신 분들 평균 가격보다 내려갔어요. 그게 심리적 타격이 있는 지점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 2, 3년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밑으로는 안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 매수 단가가 이게 터치되는 지점이 또 회복한 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직 좀 더 하락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가격 하락률이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점이고 과거 사이클대로 비슷하게 간다면 아직 하락이 좀 더 남아 있을 것 같긴 하나, 현재 지금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부터 해서 규제적으로는 꽤 과거와는 다른 어떤 펀더멘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이슈 중에서 우리가 중간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더 풀 것이고 또 비트코인 가격에 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에 중간선거 있었던 시기에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자산들의 가격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자료를 좀 돌려서 봤습니다. 보통 중간선거는 2014년, 2018년, 2022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들이 늘 비트코인 하락장을 얘기할 때 말하는 해가 이 해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게 보면 이때는 비트코인 요 크립토 시장 내에서는 마운트 콕스 거래소 해킹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이때 보면 중간선거 전 3개월부터 중간선거일까지 비트코인은 40%더 하락합니다. 근데 다른 자산들 다 오르거든요. 나스닥, S&P 500 다 올랐어요. 그리고 선거하고 나서 선거 뒤 3개월 30%더 빠집니다. 이때 S&P 500,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어요. 금도 올랐어요. 선거 6개월 뒤 또 마이너스 27%, 선거 후 1년 뒤가 되니까 선거 시점 대비해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4년도 보면 뭐 중간선거가 비트코인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시장 내에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된 시기로 볼 수 있고요. 2018년도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였고 양적 긴축 QT가 좀 진행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해인 거죠. 비트코인은 중간선거 전에 3개월 전 대비해서 중간선거까지 마이너스 8% 하락을 했고 중간선거 일로부터 마지막까지 46%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어떤 걸 제공했던 해가 아닙니다. 이때도. 근데 이때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금 같은 경우는 뭐 선거 후에 또 상승을 꽤 하는 포인트를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도 1년 뒤엔 언제예요? 2019년도인데 45%로 다른 자산들 비해서는 되게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3개월, 6개월 사이에는 마이너스를 좀 보였다. 보더라도 비트코인 중간선거와 연계해서 가격이 많이 반등하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를 보면 이때 언제였나요? FTX 파산 있었거든요. 시장 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이때는 선거 전 3개월 동안 22% 빠졌고 비트코인은 선거 후 3개월이 24% 올랐고 선거 6개월이 49% 올랐고 1년 지난 90% 올랐어요. 그래서 2022년도만 보면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딱 한 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패턴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번에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폐가 좀 있긴 하겠죠. 다른 자산들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간 선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큰 영향이나 가격의 어떤 좀 패턴으로 볼 만큼 공통적인 요소를 보이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고요. 다른 요소들이 더 크겠죠. 중간 선거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회복하는 패턴을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나름 그래도 비트코인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락장에 그런 결심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시냐고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과거의 데이터를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봤던 지표 중에서 실현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온체인 데이터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MVRV Z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VRV Z스코어는 0 미만부터 해서 거의 뭐 10까지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과열이 됐는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 수익을 보고 있는지, 2배 수익을 보고 있는지, 4배 수익을 보고 있는지, 뭐 5배 수익을 보고 있는지, 또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를 어떤 표준 편차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나의 온체인 지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MVRV Z스코어가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0 미만이에요. 이때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고 과거 요 지점들은 엄청난 비트코인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 MVRV 스코어가 Z스코어 빨간색 음영에 들어간 지역이 있죠. 이때가 늘 고점이었어요. 과열이 되면 이 MVRV Z스코어가 치솟고 그게 보면 늘 고점이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과거만큼 이렇게 치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 3 정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 하락장 같은 경우는 늘 같은 지점들을 많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이 저 지점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어요. 저 지점에 투자를 해서 이 고점에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살표도 가르쳐놨는데 그 투자 시기의 바닥은요 어떤 한 지점을 노리면 안 되고 구간 전체를 다 분할로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 하나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이제 무릎이잖아요. 근데 이 무릎에서 이 발목까지 갔다가 다시 무릎으로 올 수도 있고 무릎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바닥을 보통 매집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무릎부터 바닥을 갔다가 다시 무릎으로 오는 요 구간 전체를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분할 매수로
또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다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이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데이터로 정리를 해온 게 여기 2024년도 하락장, 18년, 22년, 26년 있잖아요. 그리고 이 MVRV Z스코어가 0.5 정도 되는 구간이 사실 무릎 지점과 똑같은데 이 무릎에서 시작해서 하락을 갔다가 다시 무릎으로 오는 다시 0.5 지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13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2018년도는 요 구간 6개월 정도 되고 2022년도는 요 구간이 9개월 정도 돼요. 요 기간을 다 이렇게 사버린다. 그래서 요걸 사면 이 평단가가 있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50불이고요. 2018년도는 3,800불이고 2020년도는 19,000불이에요. 이 MVRV가 이제 고점으로 되는 시기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2014년도는 75배의 수익률이 나오고 2018년도는 16배의 수익률이 나오고 지난 2022년도는 6.6배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빨간색 구간을 그냥 다 적립식 구매로 산다. 이제 이때는 9개월, 1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MVRV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아니면 계속 이 하락장 또 지켜보면서 조금 호재 나오면 팔았다가 샀다가 또 떨어지면 팔았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산이 계속 갉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는 그런 관점에서 0.58 이 무릎으로 진입했던 시기 올해 6월 1일이었어요.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까지 갔다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안 갔다 가기 좀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부터 매집을 계속 해간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게 뭐 3개월이 될 수 있고 5개월 될 수 6개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상승장 때 어느 정도 MVRV 데이터가 됐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하면 그래도 꽤 이제 몇 배 수익률 올리는 전략이라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지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하락장 때 구간을 매집하면서 스타트하는 게 이 수익률의 폭을 가장 크게 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막상 상승장이 시작된 뒤에 들어오면 수익률 목표치를 작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도 얘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낮은 수익률 하나 잡고 나머지 하나는 이번 사이클에서 너무 큰 목표 두지 말고 이런 하락장을 지나는 시기까지 고려를 해서 분할 매수, 적립 투자를 고려를 해서 다음 사이클에서 수익을 몇 배 내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난 6개월이 지나서 하락장이잖아요. 지금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이제 실현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제 은퇴 설계 책처럼 아예 15년짜리 계획으로 길게 계속 모아가는 자산도 두고 이렇게 사이클마다 수익 실현하는 자산도 구분해 두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 이런 하락장, 뭐 상승장 다 멘탈로 잘 관리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의 0.21 비트코인 또는 이미 모으신 분들 더 많이 함께 꾸준히 저희 채널과 함께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